네, 2023년 12월 26일 이정훈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도하방송이 그의 취임사를 방영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저는 케네디 대통령이 오버랩 됐습니다. 아, 한동훈이 케네디의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재명은 후르시초프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반응은 저 대목은 이거였습니다. 공포는 반응이지만 용기는 결심이다. 결심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보게 되면 연설은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열정이 안 보여요.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폭발적으로 이렇게 막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할 때 보게 되면 막 치고 한 거 보면은 연설 잘하죠. 김대중 연설 잘했습니다. YS도 연설 잘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자분자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이 컸고, 박정희 대통령이 격정적으로 연설을 안 하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자기 연설문을 자기가 만들었죠. 전두환 대통령도 폭발적인 연설은 아니지만 말을 자분자분 잘했던 사람입니다. 한동훈 연설을 보게 되면 연설은 노무현처럼 격정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격정적이고 그리고 생각이 많이 된 것이라서 박정희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동훈을 케네디와 비교하겠습니다. 그런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고 승리를 위해 용기 있게 처신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랬습니다. 동료 시민. 네.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 My fellow Americans 어쩌고 저쩌고 My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내 동료 미국인들, 내 동료 세계 시민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My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My fellow Americans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왜 그는 당대표인데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인데 당원도 아니고 동료 시민이라 그랬을까요? 네, 그의 머릿속에는 케네디가 있다는 뜻이죠. 케네디와 자신을 오버랩 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케네디가 굉장히 젊은 대통령이었죠. 2차 대전 때 미 해군 장교로 참전을 했었고 젊은 대통령이 됐는데 저는 여기서 한동훈의 꿈이 대통령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얼핏 해봅니다. 케네디의 길을 의식한다면. 저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출마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기사 큰 거 잡는데 이런 거 작은 거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상당히 중요한 말들을 했어요.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수정치,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됩니다. 맞죠? 지상묘포가 처벌 막는 방탄인 이런 다수당이 그 다수당 속에 386이 버글버글 숨어있죠. 송영길. 얼마나 한동훈이 미웠으면 물병으로 던지고 싶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개딸은 개딸이란 말을 쓰지 말라 그랬는데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합했다. 이재명이가. 상당히 날카롭고 뼈 있는 말이죠. 그런 세상이 와서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걸 두고 보실 겁니까? 두고 볼 수 없다고는 얘기죠. 네. 미래와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개딸 전체주의. 참 정확한 표현입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 네.
네, 맞습니다. 호남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아주 장난질을 치고 있죠. 5.18 특별법 해서 유공자로 만들어서 돈 퍼주면서 아주 잘 부려먹고 있죠. 이제는 더 나가서 이태원 특별법으로 또 이미 세월호 특별법으로도 그렇게 했으니까 계속 대대동선 해먹으려고 운동권들이 아주 작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권 세력을 정확하게 찝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소수당이고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해야 하는 지금의 정치 구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만주벌판의 독립운동가들은 다부동전투, 인천 상륙작전, 연평해전의 영웅들은 백사정 위에 조선소를 지었던 산업화의 선각자들은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학생들과 넥타이 부대들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불멸의 역사가 되셨습니다. 네. 여기서 한동훈의 어록이 나오네요. 그리고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깐난애기들을 유심히 보게 되면 사람들도 그렇고 공포는 거의 본능인 것 같아요. 괴로움에 대응하는 건. 근데 거기에 맞설려면은 용기를 내야 되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려니까 손에서 땀이 나오는 겁니다. 양가적. 두려워하는 거. 나 도망가고 싶어. 근데 여기서 잡아야 돼. 용기를 내니까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니까 양가 상태니까 손에 땀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잡고 나면은 폭발적인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와 하고 사람이 성장하고 거기서 패하게 되면 죽음도 당할 수 있지만 자꾸 이제 무너지는 쪽으로 가죠.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상자가 열렸을 때 악이 나오잖아요. 도망가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서 덮어야죠. 용기를 내야죠. 용기는 결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기 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네. 바로 이 대목에서 케네디가 취임 연설에서 했던 유명한 얘기, My fellow American, my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라고 한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용기를 내라고 하면서 국가가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바라기 전에 국민, citizen, 아메리칸, 당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랬습니다. 네, 용기를 내라는 거였죠. 한동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 세력의 폭주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겨야 하는 절박한 이유죠. 예, 절박함입니다. 저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 절박함으로 승부해라 그랬는데 절박하죠. 그것만이 우리가 이겨야 할 우리 정치와 리더십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위대한 대한민국과 동료 시민들은 그것보다 훨씬 나을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시민 여러분이란 단어를 썼고 그는 케네디가 그랬던 것처럼 동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국가와 당이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바라기 전에 국가와 당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겁니다. 네, 이런 요구를 해야, 그래야 같이 가서 저 무도한 개딸 전체주의하고 운동권 특권 세력, 그리고 이재명 사기꾼을 잡죠. 참나. 이 상당히 강한 연설이었습니다. 뭐 열정적으로 뽑아냈으면 더 했겠지만 열정적인 게 아니라서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나왔으면은 무솔리니 연설처럼 쇼구나 할 텐데 이제 이런 말을 뱉은 이상 한동훈은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케네디 연설은 두 가지가 유명하죠. 하나는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을 지키겠다 하는 유명한 연설이 있고 미국 4대 연설이 케네디가 취임한 연설, 케네디가 베를린에 가서 한 연설, 그 다음에 루터킹 목사가 나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 연설이죠. 그리고 게티스버그에서 링컨이 했던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저는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설로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수당이 다수당을 이기는 방법이요. 행정부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연설을 해야 돼요. 윤 대통령이 사실 연설을 많이 안 했어요. 박 대통령이 연설을 많이 했고, 전두환이 많이 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많이 했습니다. 놀리든 말든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노무현처럼 열정적으로 김대중처럼 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설명하고 자기 말한 거를 이뤄주면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더 많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죠. 한동훈 장관이 생각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케네디를 의식하고 했습니다. 이 케네디를 매개로 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연결되는 걸 발견합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에 취임할 때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랍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역시 케네디 연설을 본따서 만들었죠. 이게 2020년 8월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케네디를 의식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한동훈도 케네디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같이 뛰자라는 거죠. 자, 그러한 케네디가 취임 초기에 중요한 실수를 하나 합니다. 두 가지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취임하기 전에 카스트로하고 체 게바라가 쿠바를 공산화시키죠. 그때 바스티유인가요? 미국과 스페인 전쟁 이후 미국은 스페인이 쿠바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스페인을 쫓아내고 쿠바를 독립시킵니다. 그 다음부터 쿠바는 미국의 영향권이 있었고 그 때문에 관타나모의 일부 지역을 단돈, 그때는 비싼 돈이지만 지금은 뭐 $10,000도 안 되는 그런 돈으로 빌려주죠. 미국이 안 빌리겠다 하는 한까지는 끝까지 빌려주기로 해서 지금까지도 관타나모는 미국이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가까웠는데 그게 2차 대전 지나고 난 다음에 쿠바에서 독재 정권이 나와가지고 인기가 없는 상태에서 카스트로하고 체게바라가 일단의 무장병력을 그것도 배를 타고 들어가서 아주 쉽게 점령해서 공산화시켜버리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같다 그럴까 이해찬 같다 그럴까 그렇게 공산주의로 달려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 미국이 CIA 만들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쿠바를 민주화하겠다고 쿠바에 와 있던 미국, 우리로 얘기하면 탈북자죠. 그런 사람들로 일개 여단을 만들어서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체게바라하고 카스트로가 했던 것처럼 총을 들고 들어가게 했는데 피그만, 돼지만 해서 전원 체포되고 사살되고 실패하죠. 그때 CIA가 의지만 가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처절한 깨달음을 얻었죠. 그리고 또 하나 케네디가 부닥쳤던 큰 과제가 뭔가 하면 이제 쿠바가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반미로 갑니다. 근데 그때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적개심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소련에 근접한 터키, 서독 이런 데다가 그때는 미국의 ICBM은 있었지만 아직 성능이 확인이 안 되니까 IRBM이 잘 나가죠. IRBM이 잘 맞으니까 그거를 나토 동맹국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요즘 막 팔팔 뛰는데 아주 압박을 세게 한 거죠. 우리도 북한은 압박을 세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그때 이제 스탈린이 죽었죠. 후르시초프가 총비서였을 겁니다. 나온 전략이 뭔가 하면 미국 턱 밑에 있는 쿠바에다가 IRBM을 배치하겠다라고 하면서 IRBM을 탑재한 실은 배를 보냅니다. 미국이 그때 케네디가 지금 한동훈 연설처럼 이재명을 상대로 싸우자 한 것처럼 싸우자라고 나가죠. 그래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배를 돌려라 아니면 싸운다. 그래서 세계는 45년의 전쟁을 끝낸 세계는 45, 55, 65, 20년도 안 된 61년 다시 세계대전 핵전쟁으로 가는구나 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케네디가 단호히 맞서면서 그러면서 비밀 협상이 벌어져가지고 합의를 보죠. 소련은 이 배를 돌린다. 쿠바에 배치하지 않는다. 대신에 미국도 터키하고 서독 등에 배치한 IRBM을 철수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인들은 쿠바에 핵무기가 배치되는 그 위기를 넘기고 케네디의 인기가 폭증을 합니다.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
케네디의 베를린 연설도 바로 그 쿠바 미사일 위기 때 그 전후에서 나오는 다 치열한 냉전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잠시 동안 미국과 소련 관계가 좋아지는 이제 대땅뜨는 아니고 일종의 유화 국면이 열리게 되죠. 다음 대땅뜨는 닉슨 때 열리게 되는 거고. 네. 하여간 케네디는 소련과의 싸움에 있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씨는 공군 대위 출신입니다. 학생 때 사시를 붙어서 공군 법무관으로 강릉 비행단에서 근무했습니다. 장교 출신이죠. 케네디는 법무관이나 그런 게 아니고 정식 전투 소대장이 아니지. 해군이니까 뭐라 정장을 했나, 고속정 장을 했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평해전, 인천 상륙작전까지도 거론하면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동훈 연설이 저는 상당히 와서 닿습니다. 이제 아마 한동훈 씨는 불체포 특권을 내놓겠다. 그게 반대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공천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하면서, 그리고 지지를 받아내면서 하나하나 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못한 이 싸움을 한동훈이 할 것 같습니다. 케네디 한동훈, 그리고 후르시초프 이재명, 한번 그런 구도로 지켜보십시오. 한동훈은 어쩌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박정희의 향수, 이승만의 향수를 기대했는데 그게 채워주지 못한 걸 그가 채워줄 수도 있겠다. 난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